질의하세요. 공수처장님, 네. 특정당 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인신모독성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억울하시죠?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공수처는 내란 수괴를 구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대검은 그 내란 수괴를 풀어줬죠. 우리 국민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수처가 옳은 일을 했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수처의 기본적인 예. 입장은 예, 지금 됐습니다.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후속이 그대로 제가 유지돼야 질문 하나 된다는 하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부에서 구속 청구 인용 결정을 했던 그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인지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했는지 인지수사를 했는지에 관한 이런 그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윤석열 피고인 쪽 변호인의 주장을 결정문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 제기가 물론 의문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그 의문 제기가 타당한지를 직접 한번 공수처 차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사건은 인지 사건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 사건이다. 고발 사건에 직권남용과 내란죄 둘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인지 사건이 아니다 보니 직권남용, 내란죄 수사에 선후관계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피의자 수사 전에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 그 피의자를 상대로 이미 직권남용, 내란 사건 수사를 진행한 바 있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인지 사건인 것을 인지 수사 사건인 것을 전제로 선후관계를 따지는 유법성 그 주장 이것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판단인데 어떻게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피고인들의 그 주장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고 의문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어떤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를 원했던 마음을 표현해놨는데 이미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했죠. 네, 수사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대해서 했습니다. 예.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네. 영장도 발부하고 또 적부심의 청구도 기각을 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행정처장님께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앙지법 형사 25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혹시 법원 행정처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고 실제로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그럴 걸로 믿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 심사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로 결정해 오던 이 관행이 있는데 이것은 법문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 검찰의 실무가 영장 심사 제도가 도입된 뒤에 28년간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 지금 현 정부의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쓴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는 얘기를 유의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재판부의 부장인 주기현 부장판사도 과거에 이 주석서를 쓸 때 보면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한다고 그분도 책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인 기준은 저는 명백하다고 보는데 우리 처장님은 개인적으로 주기현 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하는 그 방식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고 문헌에 써져 있는 대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동의를 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니다. 재판 상황이고 또 예. 이제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고심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다. 또 제가 이제 대법관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의견 표명을 적극적으로 미루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형사소송의 인권사에 한 획을 지었던 사건인데 예. 미국 대법원이 이 원칙을 1960년대에 받아들였으니까 벌써 6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 오랜 시절에 이 법을, 이 규정, 이 지침 판례를 만들 때 그 미란다라는 그 피의자가 흑인 서민 아니었었습니까? 특권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부도 없고 변호사도 없었던 그런 피의자 아니었습니까? 미국 대법원은 그 피의자를 위해서 미란다 원칙을 받아들였는데 우리 주기현 부장은 그 해석,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진보적인 해석을 하려면 왜 서민들한테는 한 번도 적용을 안 타가 최고의 특권층에 있는 윤석열 피고인을 내게 첫 이 적용을 했을까요? 이게 국민의 어떤 도덕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법리를 떠나서 그걸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법이 만민에게 평등해야 된다,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그 대의명제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재판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정식으로 법적 쟁점으로 일반 소시민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판단을 했을 것이고 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즉시항고를 안 해버린 검찰 때문에 지금 상급심 판단도 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 된 건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 제가 법무차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네. 법무장관 직무대행 네. 질문드립니다. 위헌 여부를 검사가 판단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까? 판단합니다. 법원이 먼저 판단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말씀하고 심은영 총장의 의견에 동조를 함부로 하면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위헌 판단이 내려질 그러니까 가능성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차관이 이걸 판단하는 거. 아니, 이 부분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구속 기소를 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자, 이게 소급표가 위헌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는 묻습니다. 답을 위헌 하십시오.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판단해도 됩니까? 이 규정 2015년도에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됐을 때 김주현 법무차관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힘의 김진태 의원, 민주당의 임내현 의원이 법사위에서 동의를 하는 바람에 나름의 법사위 차원의 입법적 결단이 있어서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누가 마음대로 위헌이라고 단정을 합니까? 심우정 판사, 심우정 검사, 그리고 김서구 차관이 헌법재판소입니까? 왜 분수에 넘는 얘기들을 합니까? 그리고 검찰이 그 전에 3번에 걸쳐서 즉시항고를 했고 2번을 법원이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들, 그 판사들 위헌적인 일을 했던 나쁜 사람들입니까? 불법적인 사람들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그 부분 일단은 신병이 다 석방이 된 상태의 상황 부분이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까? 그의 신분을 고려한 것입니까? 그리고 2015년도 그 당시 그걸 말씀하셨는데 2015년 이후에 3번 청구를 해서 네네. 법원이 받아줬습니다. 법원이. 아니 기본적으로 2015년도 입장과 지금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부연 설명 드리면 이 사안은 가장 그런 설명 필요 없고 결론만 얘기하십시오. 아니 기본적으로 네. 쓸데없는 주장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 검사와 항고심 판사들 잘못한 것입니까? 탄압한 것입니까? 그 즉시 항고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병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석방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네네 즉시 항고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항고심에서 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석방했죠. 금요일까지 청구권이 있죠. 네. 즉시 항고 청구를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보통 항고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즉시 항고입니다. 보통하는 거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7일 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아직 7일이라는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이 만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수사팀은 본안에서 이 부분을 다투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아니 본안에서 어떻게 다툽니까? 본안에 자 잠깐만요. 본안에 항고심 판사가 와가 안 돼 있습니까? 그 형사 중앙지법 형사 2 자, 좀 정리해 주세요. 판사가 와서 판단해 줍니까? 어떻게 본안에서 그걸 다툽니까? 아니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다투겠다고 얘기합니까? 자, 그러지 좀 마세요. 정리하세요. 아직도 대란 법을 옹호합니까? 얘네를 용주하는 거지. 자, 자, 저기 법무부 차관님 아까도 제가 법무부 장관 대행이 헌법재판관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위헌일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답변도 아니고 위헌입니다. 아니 헌법재판관이냐고요. 자 보세요. 야구든 권투든 반칙은 반칙이에요. 사람을 잘못 때리면 야구 선수가 그 타자 몸에 공을 맞추면 반칙이에요. 그건 야구 심판이 결정하는 겁니다. 복싱은 벨트 아래로 치면 반칙이죠. 그건 복싱 그 심판이 판정하는 거예요. 아니 판결할 권한도 없는 법무부 장관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위헌입니다 이렇게 판결하는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법률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위헌 판결이 날지 안 날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지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제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 말씀드렸던 건데 법률 적용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헌 선고가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참 그 답답하네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법원에서 상급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할 정도로 그 얘기를 하는데 차관이 옆에서 계속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강요를 해요. 뭐 위원장이 무슨 뭐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아닙니다. 그럼